베이비스타님 감사하고요. 파스텔님 감사하고요. 커피님 감사하고요. 광야의 꿈님 감사하고요. 이거 다 먹었다고요? 아니, 이거 지구가 아플까봐! 어? 증거 같이 보자님 감사하고요. 이거 남기면, 이게 다 지구의 병이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 지구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아? 요즘은 그냥 통을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샌드유키님 감사합니다. 들어온데 왜 보고 있니? 여러분 기다리니까 그러지.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위만조선님 감사하고요. 자, 이제 소리 잘 들려요? 위만조선님 고맙고요. 네, 지금 소리 잘 들리고 이제 안 끊기죠?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제 좀 잠깐 쉬면서 밥을 먹었던 이유가 오늘 좀 길게 가려고 노이즈가 들려요? 이제 안 들리죠? 자, 그럼 우리 아까 하던 이야기로 마저 가서 자, 오늘의 핫 영상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10만 명이가 알리자 그러면서 만든 시발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시발단의 대표죠? 예, 시발단 대표인 윤 목사라는 사람의 아니, 내가 뭘 선동을 했어? 아니, 내가 뭘 선동을 했니? 지금 이거 그냥 그 목사의 목소리 들려주는데, 그걸 왜 저렇게, 선동을 한다는 둥.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그냥 이렇게 들려줬을 뿐이야. 아니, 내가 어그로를 끈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 박근혜 인터넷 지원팀에서, 유색팀에서 저렇게 얘기한 건데,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한테! 괜히 나한테 왜 시비 걸고 지랄이세요? 예, 아비트리즈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와 관련된 뉴스를 읽다 보니까 막 버퍼가 생기고, 한나애기더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거 읽을 때 다시 버퍼가 안 생기면 그거 아까는 그냥 아프리카 오류였거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또 방송 방해가 되면 이건 100%다. 네. 자, 볼까요? 새누리 관건 선거 연계 의혹. 윤정훈 목사가 주목받는 이유. 시발단 윤정훈 목사 국정원 연계 의혹 급부상. 윤 목사 검찰 조사했지만 안 나와 억울하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윤정훈 목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윤 목사가 관건 선거 개입 의혹에 연결돼 있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새누리당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윤정훈 목사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SNS 미디어 본부장직을 내걸고 일명 인터넷 댓글 알바팀인 시발단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인물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책임졌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윤정훈 목사에 대해 증언한 대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관건 선거 개입 사건과 윤 목사의 연관성이 갖는 폭발력 때문이다. 뭐 소리 정상 그리고 버퍼 없고 예 요거 아까 그냥 지나갈라 그랬는데 예 그냥 아까 그냥 요거 한 번씩 읽고 지나갈라 그랬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버퍼가 있고 그 방송 방해라길래 우리가 찬찬히 한 문단마다 요 얘기를 듣고 가려고 그래요. 예. 윤석열 전 팀장은 지난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윤정훈 목사의 시발단 계정과 국정원 연관 10개 계정을 구글링한 결과 같은 글을 놓고 리트윗한 정황이 발견됐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보고받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팀장의 증언은 국정원 심리전단과 관련돼 있는 트위터 계정 10개가 윤 목사의 트위터 계정을 서로 리트윗한 흔적에 대해 검찰 수사팀도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밝혀진 이모 씨는 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윤 목사 트위크를 4차례에 걸쳐 리트윗한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정원 요원 이모 씨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 402개로 추정하고 있는 국정원 계정에 삭제된 트윗글과 윤 목사의 트윗글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서로 얽혀있다는 흔적이 드러날 경우 새누리당의 선거 개입 커넥션 의혹도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 발광을 하네요, 본방에서. 네, 나 오늘 또 빅히트? 오늘 밤 또 방포? 예, 오늘 또 나 히트 쳤나봐. 네, 아주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방송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면 추천. 네,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어젯밤 11시 11시 반? 네, 우리 집 텔레비 소리가 끊기자 방송이 방폭됐다고 하더군요. 네, 미안해요. 전화 못 받고 자서. 네, 여러분. 네, 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특권 중에 본방을 지금 올려놨어요. 본방의 컴퓨터 시청자분들은 지금 어디로 이동하실 수 있다? 중계방으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망치부인 검색, 네, 망치부인을 검색하시면, 왜 검색이 안 되니? 되는군요. 예. 그럼 거기 245호실, 예, 245호실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 시청자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자유롭게 채팅이 가능한 중계방으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남양군배님, 오사모님, 설탕발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외롭게 가상의 공간에서 채팅의 심. 그러셨군요. 미안해요. 예. 자, 그래서, 아까 읽던 거 마저 읽을게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국정원과 윤 목사의 관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트위터와 윤 목사의 트위터 관계 의혹을 보도한 미디어 오늘에 대해 관련 근거를 법원과 수사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사실 조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향후 원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윤 목사 트위터와 국정원의 연계 의혹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목사의 트윗글은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의 트위터에서도 발견되면서 관건 선거 개입 커넥션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트위터 계정 ZLRUN을 썼던 한 요원의 트위터에서는 윤 목사의 글을 5차례 리트윗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요원은 7월 24일 힐링캠프에 출연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윤 목사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국민의 판단 애매하네요 라고 썼다.
또한 임수경 민주당 의원과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윤 목사의 트윗을 리트윗했다. 윤 목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면서 자신의 인터넷 선거운동을 국정원이 지원했다는 과거 녹취록 발언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다시 한번 윤 목사는 10만 명의 박근혜 알리기 유세단이라며 시발단을 홍보하면서 팔로워를 모집했고 팔로워가 20만 명에 달해 대선 당시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활약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시 선관위가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 윤 목사가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윤 목사가 사무실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여의도에 41평 오피스텔을 얻었다.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 나를 지원하는 분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 국정원에서 박근혜를 도우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윤 목사는 또한 박근혜 후보의 수석 보좌관도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박 후보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나마 기독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종북좌파 이런 쪽은 아니지 않느냐,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목사의 녹취록 내용대로라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합작해 윤 목사에게 인터넷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윤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자 당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윤 목사는 국정원 관련 녹취에 대해 제 사무실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준 권아무개 총재가 국정일보와 국정방송 총재라길래 국정원 직원으로 잘못 알았다고 해명했다. 아이, 적당히 치셔야지 뻥두. 윤정은 목사는 23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국정원과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그렇지, 국정원과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은 없어. 우리가 국정원을 만날 일은 없잖아? 제 팔로워가 20만 명이고 하루에 400에서 500개 RT가 되는데 그 계정이 국정원 계정인지도 알 수가 없고 밝힌 사람도 없다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사이버 사령부 일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래, 그 마음 이해해. 느낌 아니까. 윤 목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대선 당시 여기저기서 새누리당 추천 임명장을 받은 것은 있지만 공식 직함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의사 표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윤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연계성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저도 억울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수석 보좌관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17일 기사로군요. 요 내용 좀 더 자세히 그때 낙곰수에서 나왔던 그 녹취 영상 좀 더 자세한 거 없나?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식 캠프 계정이었던 GH팍 트윗을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리트윗한 것도 새누리당과 연관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이모 씨는 박 후보 캠프 공식 계정 트윗을 리트윗했고 사이버 사령부 소속으로 정치 성향 게시물을 올렸던 요원의 트위터에서도 리트윗한 흔적이 발견됐다. 사이버 사령부 530단 소속 트위터 계정 ZL런의 게시물을 보면 지난해 8월 1일 박 후보 캠프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우리나라 런던 올림픽 선수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트윗을 리트윗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의 역할은 대북 심리전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속 요원이 한참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 선거 특정 정당 후보의 동정을 알리는 내용의 트윗을 퍼다 나른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402개의 트위터 계정 수사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는데 법무부로부터 계정 수를 줄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심상치 않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법무부에다가 이 검찰 특별수사팀이 그 미국의 402개 트위터 계정을 조사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계정수 줄이라고. 법무부 또 우리 황교안이가 사과 하나 또 쳤네요. 일각에서는 국정원 추정 트위터 계정에 글을 복원시켰을 때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연관성이 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상 수사 축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팀장이 국정감사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검찰 수사팀도 위축돼 있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윤 전 팀장의 보고 누락뿐만 아니라 수사팀의 외압 주장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타깃은 윤 전 팀장과 수사팀에 맞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검찰 수사팀은 법무부 공조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수사팀은 자기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감찰을 앞두고 있고 어디 수준까지 감찰할지 몰라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자, 이 와중에 과연 윤석열 팀장이 사라진 그 검찰 특별수사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무죄 확신 검사가 국정원 댓글수사팀 지휘하다니. 뭐라고요? 윤석열 팀장을 쫓아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이진환이라고 왜 와가지고 계속 뻘소리했던 자, 윤석열 팀장 교체 뒤 무죄 소신 이진환 2차장이 수사팀 맡아. 그러니까 박형철 검사가 아니라 그 국정원에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한테 수사팀 맡겼다는 얘기야. 네. 윤석열 여주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고 대검찰청이 수사팀 감찰에 나서면서 국정원 사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수사팀을 지휘하는 이진환 서울중앙 2차장,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이 수사팀 뜻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 이런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이진환 차장은 그동안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언급해왔다. 그는 원 전 원장 기소를 앞둔 지난 6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난 솔직히 국정원 사건이 무죄 나올 것에 대한 확신이 선다. 그렇다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기소하는 게 맞냐? 거기에 내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 21일 서울 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공보와 수사를 총괄 책임자라고 말했지만 수사팀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원 전 원장 기소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최동욱 검찰총장 이하 지휘라인 모두 수사팀 의견에 동의했다고 말했던 것과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윤석열을 쫓아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운 수사팀장으로 그 국정원 무죄라고 확신하는 사람을 팀장으로 세웠다는 거야. 지금 이제까지 수사한 팀은 다 유죄라는 걸 가지고 기소까지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팀장을 국정원 편드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쟤네가 저 재판 결과 두고 보자는 얘기가 이거야. 지금까지 이 드러난 증거들을 다 덮고 가자는 거죠. 예.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전부 덮고 가려고 저 사람 시켜서 수사를 무마하려고 그 어려운 말로 말 돌리기를 하고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국정원 사건을 덮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팀장을 바꾼 거야. 여러분 지금 저기 또 누가 채팅창을 저기 했어? 테러했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법 무죄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검찰에서 기소한 측, 검찰 기소한 측에서 재판에 계속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얘가 팀장이 되면, 이진환이가 팀장이 되면 그 증거들을 중간에 다 인멸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안 내거나, 아니면 자기 수사팀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래서 재판부로 하여금, 그 결정적 증거들은 못 사용하게 한다든가, 아주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왔어도, 예, 이미 우리는, 박근혜 선거 과정에서, 그 박근혜가 청와대 그 경호실장으로 데리고 올라랬던 김용판이 증거인멸 지시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2차장의 주장은 수사팀,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 이하 지휘라인 모두 수사팀 의견에 동의했다고 말했던 내용과도 어긋난다. 윤석열 전 팀장은 국감에서 2차장이 수사총괄 책임자가 맞냐는 질문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진아는 수사총괄 책임자가 아니라는 거야. 결국 윤 전 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되면서 수사팀은 무죄 소신을 갖고 있는 2차장의 지휘를 받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2차장이 여전히 수사팀과 의견이 다르다면 스스로 지휘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유죄 의견으로 기소한 수사팀을 무죄 의견으로 지휘할 거냐라고 말했다. 조영건 지검장의 돌변도 수사팀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조 지검장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전후로 국정원 사건에 대한 태도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지검장은 지난 6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수사팀이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을 때는 수사팀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적극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글 55,689건에 대해 수사해야 된다는 윤 전 팀장의 보고를 받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덮으려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말까지 들었다. 길태기 차장이 23일 수사팀을 감찰하도록 지시한 것도 대상과 범위를 볼 때 정권의 눈치를 본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길 차장은 대검 감찰본부의 국정원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도 감찰 대상에 윤 전 팀장과 수사팀 전원을 포함시키고 조 지검장의 수사 무화 의혹보다는 윤 전 팀장의 보고 누락 부분을 강조했다. 이 길태기가 지금 검찰총장 후보죠? 수사팀이 감찰을 받을 경우 당장 수사 재판에서도 지장을 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임 경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른 길 차장으로서는 윗선의 분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사팀은 진실규명을 위해 뛰고 있는데 정작 선배들은 이를 감찰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누가 소신있게 수사하겠나라고 말했다. 결국 이게요. 이제 얘네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주도했던 게 이제 얘네들이 그 국정감사 하면서 그 짠판이 뭐냐? 그러니까 특수통하고 공안통을 갈라치기 해서 특수통 대 공안통의 대립인 것처럼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검사들한테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검사들한테 지금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잡은 이 그 수사팀한테 아마 온갖 누명을 씌워서 최동욱 같은 누명을 씌우겠지. 감찰하면서. 그러니까 최동욱도 법무부에서 감찰했잖아. 감찰해서 증거 나온 거 있어? 없죠. 뭐뭐라는 소문이 있었다. 이러면서 카더라 통신으로 그 루머를 가지고 감찰 결과라고 내놓고 최동욱을 사표 받은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제 감찰을 해서 윤석열 팀에 대해서도 윤석열과 이 수사팀에 대해서도 카더라 이런 소문 몇 개 던져가지고 도덕성에 상처를 주고 그 수사팀을 해체하는 거 그게 얘네들의 목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야. 지금 최동욱 검찰 전 총장에 대해서도 그 루머 이상 아무런 증거가 안 나왔잖아. 소문일 뿐이었어. 어떤 증거도 안 나왔는데 그걸로 최동욱 총장 자르고 이제 윤석열 팀장 자르고 이제 그 수사팀을 무죄를 확신한 사람을 시켜서 지휘를 해서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는 거죠.
우리 국민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실종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자, 어저께 그 손석희 뉴스에서, 어제 손석희 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좀 의외야. 나는 이제 내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어제까지 대중의 분위기가 70%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10명을 만났으면 7명은 뭔가 말을 안 하고 불안해하고 있고, 2명은 이거는 저기가 아니다. 대선 불복종이 아니다. 1명은 대선 불복종이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저께 손석희 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거기 51.6%가 대선 불복종 아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손석희 뉴스의 영향인지 지금 유일하게 지금 국정원 사건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게 손석희 뉴스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게 중앙일보 쪽에서 조사한 건데 거기서 51.6%가 대선 불복종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 그거는 벌써 그렇게 빨리 반응이 나오나? 보통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게 국정원 분위기인데, 대선 불복이다라고 외친 건 36%, 그 다음에 대선 불복이 아니다라고 본 게 51.6%다. 라면, 이게 정말 JTBC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면,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내가 느꼈던 70%의 침묵했던 사람들이 자기 입장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 지금부터 시발단에 대한 낙곰수 보도를 들을 생각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추천 몇 분? 2049분 하셨네요. 예, 추천 2049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추천 안 하신 분들은 누구일까나? 예,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직접 잠깐만.
질의응답이 없이 그냥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북한 아니에요. 이거는 사퇴한다는 인터뷰 아니고요. 이 내용은 사퇴한다는 인터뷰 아니에요. 241 발사로 이게 지금 국정원 여직원이 잡혔어. 국정원 여직원의 집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여자애가 13일날, 그러니까 11일부터 13일까지 문 걸어 잠그고 증거를 인멸한 다음에 13일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14일날 수사를 막 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대륙간 탄도탄 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4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선거가 되게 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선거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길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급기야는 한 여성을 집에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심지어 물도 밥도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참담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새 정치입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러고도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반사다, 반사. 새 정치를 하려면 선거부터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부터 민주당과 선거 캠프는 오히려 무차별적인 흑색 선전으로 선거판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거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허위 비방이 갈수록 도를 넘더니 이제는 국가기관까지 정치 공작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새 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는 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로 공격하고 덮어 씌우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째 들고 다녔고 토론 준비 자료를 넣어갔던 가방을 아이패드로 둔갑을 시켜 토론회 중에 컨닝을 했다고 저를 공격합니다. 생방송 중에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탄신제 공식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조작해서 구판을 벌렸다고 공격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지금까지 사진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제가 일면식도 없는 특정 종교와 20년간 인연을 맺어왔고 또 그곳에서 저를 돕고 있다는 말도 지어내고 있습니다. 50만 팔로워를 가진 어떤 소설가는 제가 여론조사 회사에 5억을 줬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도 입증 못하는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범법행위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유력 인사들이 한꺼번에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서 밤새워 생중계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여직원을 감금한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라 정보기관이 정치 공작을 하는 아지트로 민주당이 지목한 그곳, 그런데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습니까? 28살 미혼 여직원의 개인 집이었습니다.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개인 오피스텔에 컴퓨터 한 대를 두고 국정원 여직원이 대통령 선거를 좌우할 정치 공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믿기십니까? 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캠프가 선관위, 경찰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서도 그 여직원을 감금한 채 계속 주장한 것은 바로 이 나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국가정보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리면서 민주당과 선거 캠프는 제보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단 한 가지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댓글로 여론 조작을 했다고 주장해 놓고도 정작 그 댓글이 뭔지는 단 하나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내놨잖아 지금. 처음에는 70명이 모여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또 다른 증거가 있다는 둥 의혹만 계속 부풀리고 있는데 왜 내놓지도 못하는 증거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런 증거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쯤에서 이런 동영상 뉴스도 한번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선거 개입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오마이뉴스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8월 국정조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에 대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2012년 4월 20일 날은 종북 좌파들이 한 40명이 여의도 진출했다. 여기서 40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현재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얘기한 게 아니고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서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을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지금 그 말도 확실한 말은 아니에요. 이게 녹취록입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원 전 원장은 단 한 문장을 뺀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한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그에 대한 대처도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준비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차원의 정치 선거 개입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공개되거나 이런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첩보 수집 부서에서 원장한테 보고를 하면 이런 거는 우리 간부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이 정도의 얘기지. 그거 가지고 행동에 어떻게 옮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그 직원들에게 그런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정에 들어선 국정원 간부들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조직적으로 하달 보고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댓글 공작을 했던 심리전단 직원들 역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원세훈 전 원장만이 아닙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당시 가림막 뒤에 숨어 대답하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국정조사 당시 국정원 업무의 부적절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 그 활동에 대해서 현재 그 검토가 돼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 정당한 행위 중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 자신들의 업무가 정당했다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현재 국정원 심리전단 업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정원의 거짓말은 국정원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의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국정원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는 디지털 증거 수사를 위해 서울청에 증거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이 과정에서 수서서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수사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경찰청의 담당 과장으로부터 수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를 안 할 거리 생각입니다 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고, 군인이 과장한테 격려 전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격려 전화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격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른 서울청 간부들 역시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부당한 지시 내린 적 없습니다. 수소서에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수사부장 부당한 지시 한 적 있습니까? 하지만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김용판 전 청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에게도 영장 신청을 막는 전화와 외부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울청의 경고 메시지가 하달됐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과 분석 결과를 수서서에 전달하는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본인의 거기에서 역할이 제대로 합격했기 때문에 자진 취소했다. 이렇게 저는 검찰 공소장의 전체의 내용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서서 직원들은 중간 결과 발표 전에는 부실한 증거 자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증거물을 제때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국정원과 경찰의 거짓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원장은 정치 선거 개입을 지시하는 내용의 발언은 물론 지시한 적도 없으며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수서서를 압박하지도 수사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은 작년 12월 12일 오피스텔 대치 중 노트북 안에 있는 파일 187개를 영구 삭제했습니다. 수사팀의 노트북 복원 작업 결과 김 씨가 187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파일을 복구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삭제하지 못한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가 쓰던 이메일에 임시 파일 형태로 첨부됐던 텍스트 파일 하나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파일에는 댓글 공작에 사용했던 아이디와 닉네임, 패스워드, 민간인 조력자의 인적 사항 등이 적혀 있었고 그것을 실마리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 김하영과 이정복 사이에는 한 명의 남자가 더 있습니다. 그 남자는 김하영이 서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동행했지만 신분을 밝히기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김하영 역시 그 남자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합니다. 그 남자는 바로 김하영의 직속 상관인 이규열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기획 담당 1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를 담당하는 2팀, 오늘의 유머 같은 중소 커뮤니티와 블로그 담당 3팀, 트위터 등 SNS 담당 5팀으로 구성되며 이규열은 이 중 3팀 5파트의 책임자였습니다.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의 실제 고용주는 이규열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이었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이규열은 대학 동기인 이정복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9천여만 원을 지급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경찰과 국정원의 진실 은폐 과정에서도 이전 파트장이 핵심 역할을 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12월 15일, 14일이죠. 14일 그 노트북 분석 그 자리, 지금 오늘 우리가 가본 그 2층 제1조사실에도 이규열이 같이 있었습니다. 김하영과. 상사인 이규열이 김하영과 버젓이 손잡고 분석 범위 축소해라 라고 경찰들에게 지시 내지는 부탁이었을지.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규열은 서울청의 증거물 분석 과정뿐 아니라 각종 불법 행위에도 관여했습니다. 이규열은 김하영이 있는 3팀의 5파트 파트장이었고 2012년 12월 11일 그 자리에도 이규열은 있었습니다. 이정복이 대학 동창 친구인데 그 사람에게 정보비를 끊임없이 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허접한 댓글을 다는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돈을 줬습니다. 진 의원은 경찰 수사팀이 이규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국정원 불법행위 수사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대북 심리 전단이 3개 팀에 각 4개 파트, 12개 파트가 활동을 전면적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심으로 그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행적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11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은 3팀 5파트의 그 행위만 겨우 발견된 것입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전 서울청과 국정원 간부들 사이 수십 통의 전화 연락이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국정원 간부들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변경 신청된 공소장에는 박근혜 당시 후보의 후원 계좌를 안내하거나 문재인 전 후보를 인신 공격하는 등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상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런 트윗의 숫자는 무려 55,689건입니다. 원 전 원장 등이 기존에 기소된 혐의 내용은 다음 아고라와 오늘의 유모 등의 글 게시와 찬반 클릭을 지시한 것이었으나 이제 트위터 글 게시와 재전송 5만여 건을 지시한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국정원의 추가 범죄 증거를 찾아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후 해임됐습니다. 윤 팀장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며 검찰 수뇌부가 자신뿐 아니라 수사팀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압수문은 전부 돌려줘라. 하는 지시가 왔길래 좋다. 그럼 내가 이 지시를 수용하겠다. 저로서는 좀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심지어 윤 팀장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외압을 느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도 국정원과 같은 인터넷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를 비하하는 트위터 글을 올리거나 오빤 MB 스타일이란 국정원 직원이 올린 이명박 전 대통령 찬양 동영상을 전파했으며 네이버 블로그와 오늘의 유머 누리집 등에도 정치 관련 글을 게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댓글 공작에 가담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으로 확인된 수는 15명이고 추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간 합동 공작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국정원과 경찰을 넘어 이제 군대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자체 수사로 진상을 밝히겠다지만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을 비춰볼 때 과연 제대로 될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제출한 공소장은 30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당 검사가 보직 해임되면서까지 제출한 공소장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특별수사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곽승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그 당시 우리 박근혜 후보가 정치 공작의 당사자로 지목당한 그 여성이 어제 자신의 컴퓨터와 자료 일체를 경찰에 자진해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컴퓨터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빨리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흑색 선전임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저를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네, 잘못 들었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흑색 선전임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저를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주장이 옳다고 밝혀졌으니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머지 내용은 같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그 심장이 약하신 분은 그 작은 오빠님 감사드리고요. 그 혹시 저기 심장이 나빠서 심장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게 좀 요즘에 깜짝깜짝 많이 놀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그 들려드리는 뉴스를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요게 이렇게 조금 이게 조금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심장이 약하신 분, 또 심장약을 드시는 분, 요즘에 좀 기가 허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이따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박지만 육사 동기들이 기무사 특전사령관 발탁. 그러니까 이제 이 박지만의 그 육사 동기들이 그 이제 기무사라는 게 뭐냐면, 기무사가 이제 소위 군 정보부예요. 군인들을 감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군 정보 당국인데, 기무사하고 특전사령관의 그 박지만의 동기들이 자, 심장이 약하신 분들, 심장이 약하신 분들, 자, 릴렉스. 정부의 군 장성급 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가 많이 진급하고 주요 보직에 발탁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단행한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 현재 육군소장인 전인범, 엄기학, 김용현, 나상웅, 김종배, 조복은 등 6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과 군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에 각각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인범 현 연합사 부참모장과 엄기학 소장, 조복은 소장은 모두
박지만 씨와 같은 육사 37기이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현 국방정보본부장 김현집 육군 중장을, 작전본부장에는 신원식 현 수방사령관을, 전략기획본부장에는 박신규 합참차장을, 군사지원본부장에는 구옥희 해군교육사령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한 국군 기무사령관도 새로 교체됐다. 그 대상은 이재수 현 국군인사사령관으로 이 중장 역시 육사 37기다. 기무사령관은 장경욱 소장이 부임한 지 5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 데다 새로 임명된 이재수 중장의 경우 박지만 씨와 중앙고 육사 동기란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을 낳고 있다. 요게 핵심이죠. 요게 핵심. 예. 한마디로 군 기무사, 국군 내 그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무사 사령관장을 갑자기 그 5개월 만에 잘라버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을 심었다. 이 배경이 뭐냐? 예, 요게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이를 두고 국방부는 직무대리로 운영해왔던 기무사령관에는 기무사 개혁과 발전에 보다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중장으로 교체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장성 인사에서 해군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 가운데 한 명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사고 시각과 장소 등과 관련해 발표를 오락가락했던 인물이 포함됐다. 당시 합참 정보작전처장이었던 이기식 해군소장은 이번에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될 예정으로 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또한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인 엄기학 중장 진급자의 경우 천안함 사건 때 합참 작전본부장을 맡았다가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박지만 친구들을 막 진급을 시켰는데 천안함 때 오락가락 발표한 애랑 그 다음에 천안함 때 징계받았던 그런 애를 이제 막 역시 안보를 중시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에요. 예. 국방부는 이번 인사 배경을 두고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요게 중요하죠.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 능력 필요 없어. 오락가락 필요 없어. 정부의 국정 철학. 한마디로 박근혜의 말을 잘 따르느냐. 예. 국가관과 안보관. 나라의 주인은 박근혜다. 요런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박근혜를 비판하면 빨갱이다. 요런 게 있다면 안보관이 투철하다고 보는 거죠. 통합작전 수행능력, 통합작전 수행능력 때문에 징계받았던 애를, 예, 덕망 리더십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해서, 천안함 사건 때 합참작전본부장을 맡았다가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는 사람을 그래서 임명했군요. 와우! 박지만 씨 동기인 육사 37기가 중장 진급자 6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고 기무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등 주요 부서장에 기용된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군내 인사장악이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37기가 중장으로 진급할 때가 됐으며 현재 전체 중장급 장군 가운데 37기가 모두 합쳐도 7, 8명 정도로 다른 기수에 비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인척의 친정체제 구축 우려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육군 참모장이 더 중요한 자리이며 이번에 기용된 보직은 그 밑에 있는 자리, 한마디로 윗대가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자리란 얘기네요. 기무사령관이 5개월 만에 박지만 씨 고등학교 동창 육사 동기로 교체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적절한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이 정도에서 방송 마무리하고 싶은데, 네, 뭐 나는 뭐 더 말 안 해. 더 말 안 해. 고교 육사 동기
박희무 사령관의 전격 발탁, 석유공사 1달러짜리 캐나다 정유업체 1조 원의 인수, 그 다음에 조국 국정원 사태, 내각제면 국회 해산, 재선거 상황이다. 민주진보 세력 북지령대로 움직이는 종북이라고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안보교육, DVD가 있었대. 박근혜 후보 SNS 여론 전략 보고, 이거 뭐냐? 요건 내가 일단 미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괜히 이거 그냥 틀었다가, 뭔가 이것도 문제 있는 거면 곤란하잖아? 예. 일단 내가 확인해 본 다음에, 확인해 본 다음에, 틀게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자료실 시사인에서, 자료실에 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아, 정말, 시사인 보도야? 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모양인데요. 안 나와? 안녕하십니까. ROTC 정무포럼 SNS 팀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ROTC 27기 김동순입니다. 지금부터 정무포럼 SNS 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로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심사와 생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특정 여론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NS 종류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통계에 따르면 트위터는 가입자가 642만 명, 페이스북은 883만 명으로 작년 여름 이후 페이스북이 트위터를 앞질러 최고의 인기 SNS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가입자는 트위터 3억, 페이스북 8억이 되겠습니다. SNS의 중요성은 다양한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저비용으로 만나서 인맥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여론을 만들 수 있고 마케팅,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친구 7,000명을 가지고 있는 제가 평균 300여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글을 올리면 좋아요, 클릭, 공유를 통해서 150만 이상이 동시에 노출되어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여론 형성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성향의 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SNS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야권 후보가 당선을 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도 SNS 활용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요게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이라는 걸로 봐서 2012년에 지금 그 ROTC 뭐 정무 머시기가 지금 SNS의 그러니까 SNS를 지금 무슨 발표하는 거야. SNS가 뭔지. 그러면서 이건 지금 박원순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게 SNS의 힘이다. 맞죠? 여기까지. 작년 여름. 이게 대선 때 공개된 동영상이야? 내가 구속돼서 못 본 거구나. 지금 이제 그렇게 SNS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론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얘기네. 그지? 근데 이게 트위터의 영향력은 트위터의 경우 팔로우 수와 리트윗을 기준으로 하고 페이스북은 좋아요 클릭 수와 공유 수 그리고 댓글을 기준으로 SNS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최고 SNS 영향력을 가진 분을 살펴보면 트위터는 이회수, 공지영,
변희재, 진중권, 그리고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정훈 대표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데니스 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 정청래, 정규재, 김어준 등이 큰 영향력을 보이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페이스북은 정무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머. 생각합니다. 이런 영상이 대선 전에 그러면 지금 잠깐만 있어봐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 트위터 선거법 위반 56,000개가 발견된 거잖아. 근데 지난 여름에 그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전략적으로 연구하는 저 자리에 저렇게 환하게 웃고 앉아 있었던 거야? 대한민국 ROTC 정무포럼에서 SNS를 활용하는 목적은 국가 정체성 수호를 위한 지속적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자 함이고 정무포럼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공유와 조직 활성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SNS 운영은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활용하여 상상할 수 없는 파급력으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SNS를 동원해서 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 전략으로는 현재 추세로 볼 때 페이스북의 경우 가입자가 금년 말까지 1,000만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노출 확대를 위하여 정무포럼 30명의 SNS 팀을 주축으로 11만 포럼 회원들과 함께 매회 300만 명에게 노출을 통해 여론 형성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위해 논리적이고 역량이 있는 거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주 정기적인 미팅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SNS 활동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박근혜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야, 지금? 아니, 이런 영상이 있는데도 지금 박근혜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나만 처음 본 거예요? 아니면 이거 처음 보신 분? 예. 이거 지금 처음 보신 분?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니야?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니에요? 이 SNS 트위터 여론조사 하겠다라고 지금 포럼에 박근혜가 막 환하게 웃고 있었던 거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니야? 잠깐만. 우리 시사인에서 뭐라고 기사를 쓴 거야? 이게 작년 기사구만. 아휴, 그래. 멘붕 올만했겠다. 세상에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박근혜 후보 SNS 여론 전략 보고 직접 받았다. 아휴, 12월 13일 적발된 박근혜 댓글 알바단이 캠프와 무관하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한 포럼에 직접 참가해 SNS 여론 전략 발표를 듣는 영상이 시사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발표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서울시 선관위가 댓글 알바단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윤정훈 목사도 참석했다. 지난 9월 17일 열린 ROTC 정무포럼 정례 세미나에 참석한 박 후보는 6분간 직접 축사를 한 후 SNS 현황과 전략이라는 이름의 7분짜리 발표를 끝까지 들었다.
발표자는 박 후보 앞에서 정무포럼 30명의 SNS팀을 주축으로 매 300만 명에게 노출해 여론 형성을 해나갈 것이다. 매주 정기적인 미팅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SNS 활동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실제로 포럼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둔 것만 해도 14회의 SNS 추천현황 보고 및 정례 회의를 열었다. 포럼 홈페이지의 연역 대부분이 SNS 회의로 도배된 사실상의 SNS 전담 조직이다. 그래놓고 지금 그래놓고 지금 아까 그 문재인더러 책임져라 막 그런 거야? 이어서 발표자는 영향력 큰 일반인 농객들과 새마을 포럼을 공동으로 조직하여 이미 30여 명의 농객이 활동하고 있으며 9월달 100명, 10월달 300명을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새마을 포럼은 윤 목사의 사무실에서 나온 증거물 파일 중 하나의 이름이다. 즉 새마을 포럼은 박 후보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받은 여론 전략 핵심 조직인 셈이다. 윤 목사의 사무실에서 새마을 포럼 관련 증거물이 나왔다. 댓글 알바는 윤 목사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이라는 박근혜 캠프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어 발표자는 SNS 여론 작업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에서 100명 이상이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20에서 30명의 친구에게 노출되는데 저희들은 페이스북 개인 사용자의 최초로 1000명 이상의 좋아요와 100명의 공유 댓글 580개를 통해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이상에게 노출하였으며 평균 클릭수가 300에서 800명으로 최고의 SNS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박 후보는 이날 행사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태환, 이학재, 콩문종, 조윤선, 김성회 등을 대동했다. 환영사에서 이 포럼의 이한무, 임재무는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전국 수십여 개 포럼이 있는데 최초로 우리 정부 포럼을 방문했다라며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이 기사 다 보신 거예요? 이 기사 오늘 처음 보신 분? 이 기사 오늘 처음 보신 분? 아니 이 정도면 이거 박근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박근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지금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가 6만 건이 나왔고 지금 이렇게 SNS 전략 발표하는 데 가가지고 쳐웃고 앉아 있었다라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이게 나하고 무관한 일이다라고 선긋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 지금 해외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 내용, 해외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요 내용을요, 요 내용 널리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해외 시청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박근혜가 12월 14일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자회견 문재인더러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흑색 비방 선전이라면서 문재인을 비방하는 영상 하고 그 다음에 이 SNS 전략 정무 포럼에 참석했던 이 영상하고 지금 이 해외에 많은 기자들한테 이거 다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죠? 예. 이거 널리 알려주셔야 되고요. 내일은 정말 하루 쉬려고 그랬어. 내일은 내가 정말 촛불 안 가고 하루 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내일 서울역 광장에서 합시다. 예. 다음 방송은 내일 서울역 광장에서 합시다. 손담비가 빌렸어요. 미쳤어.
씨야도 불렀죠? 미쳤나봐. 내 사랑이 다 해버렸나봐. 티아라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이러니? 써니데이즈는 이런 노래를 불렀네요. 미친 게 틀림없어. 네. 자, 선물해주신 위만조선님, 진우나라님, 빡친 꿈트리님, 국민TV 무기맘님, 머리털, 너마저님, 퍼플로즈님, 영대닭고야끼님, 0504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언제나 해피아님 감사하고요. 네. 아줌마 댓글 달아서 대통령 당선시킬 수 있어요? 페더21님, 빡친 꿈트리님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서 당선시킨 게 아니라 댓글 안 달았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거야. 미친 게 틀림없어. 국정원이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게 아닙니다. 댓글을 저렇게 수만 건을 달아놓고 20만 건 달아놓고 안 달았다고 거짓말해서 그 거짓말로 문재인을 비방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지난 대선은 무효인 것입니다. 본디스웨이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선거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비방을 할 경우 당선 무효형에 처해진다는 칼빵오빠님, 지리산 오갈피님 감사합니다. 별들의 본향님 감사합니다. 대선 불복이냐? 대선 불복이 아니라 당선 무효야. 예. 대선에 우리가 불복하는 게 아니라 당선 무효라고. 내가 동네 개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동네 개가 영어로 논문을 쓸 거다. 뭐? 댓글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냐고?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라 댓글 안 썼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거야. 이 또라이들아. 오수야님 감사하고요. 이 박지만 친구들이 기무사와 특전사령관을 맡았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엇보다 이 박근혜 박지만의 고등학교 동창이 육군 육사 동기이고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두메나 상벌린 보여줍시다. 저 원래 내일은 안 나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 지금 며칠째? 오늘로 13일 연속 방송. 근데 내일 내가 나가면 14일 연속 방송이야. 죽을지도 몰라. 죽더라도 내일 촛불 집회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이보그님 감사하고요. 예. 내일 서울 광장이 시청광장 아닙니다. 예, 내일 시청광장 아니고 서울역으로 모이세요. 서울역. 제이보그님, 보이프렌드님 감사합니다. 전국으로 이 박근혜 지난 대선의 당선이 무효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려면 서울역에서 만납시다. 서울역 광장에서, 예, 서울역에서 전국으로 박근혜의 대선은 무효였다라는 것을, 당선은 무효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 건희님 감사하고요. 내일 서울역에서 만나요.
중요한 건 끝까지 안 울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내가 이겼죠. 네. 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절망의 심장을 물어 뜯겨본 사람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왕인 줄 알고 사는 공주의 노비들이 판을 치지만 남양군매님 감사합니다. 망치부인 너 잡혀가야 된다라고 협박을 하고 너 남산 한번 끌려가야 되겠다. 뭐 정보부에 끌려가야 되겠다. 속타면 맹물님 감사합니다. 별의별 협박질을 많이 합니다. 나를 데려다 고문하고 죽여도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나를 또 잡아넣어서 방송을 못하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라는 것을 온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사랑님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계란으로 바위를 뚫을 수는 없어요. 홀미사님, 귀여운 생명체님 감사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뚫을 수는 없지만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고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4,800방울의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면 바위가 구멍이 납니다. 스릉흔드 망부님 감사합니다. 밭을 바꿉시다. 바위를 뚫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됩시다. 망치부인과 더불어 바위를 뚫고자 하는 분 엄지손가락. 망치부인이랑 같이 바위를 한번 뚫어보겠다 자신있다 그런 분들 엄지손가락. 자신 있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지금 엄지손가락을 들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나다 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스티커나 초콜릿이나 별풍선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추천해주신 2355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해주신 매니저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녹화해서 널리 알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쉬었다 또시리님, 우양님 감사드리고요. 망치부인 다음 방송은 서울역 광장에서 만납시다. 내일 만나요. 예, 클라우스 랑님 감사하고요. 내일 몇 시쯤 갈까? 5시쯤?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